웹드라마 전문 채널 빅프로그. 그 꽃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 정원을 갖고 오려면 결국은 이제 꽃과 친하게 꽃이 근처에 이게 심어져야 되는데요. 날씨가 추워져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은 단일 식물 그리고 장일 식물 이렇게 그 구분이 되어져요. 꽃 피는 시기를 가지고선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단일이라고 하면은 요즘은 아무래도 해가 짧아졌으니까 단일에 해당되는 기간이고요. 장일이면은 이제 여름 쪽에가 좀 더 하지 쪽에 가까운 쪽이 장일에 해당되어지는데, 단일 식물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국화라든가 봄에 피는 것들이든가 철쭉, 그리고 저녁 그 가을에 피는 국화 종류 이런 것들은 단일 식물에 해당이 되어지는데요. 혹시 그 꽃 피는 시기를 앞당기고 싶다든가 뒤로 더 뒤로 미루고 싶다든가 했을 적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해줄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그 여름 가을에 피는 꽃을 여름에 앞당겨서 피우게 하고 싶다. 그렇다 그러면은 검은색 비닐을 그 식물한테 덮어줬다가 낮에 좀 열어줬다가 저녁 때 되면 또 일찍 덮어요. 그래서 햇빛을 받는 시간을 짧게 만들어주면은 얘가 가을인 줄 알고 여름에도 꽃을 피죠. 이제 꽃을 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빼놓으면 덮고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둬도 저희가 이제 그것을 계속 유지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지난번에 그 꽃씨를 가지고 이야기 드렸듯이 냉장고에다 넣어뒀다, 꺼냈다, 다시 넣었다가 꺼내서 심으면은 얘가 2년 됐는 줄 알고 꽃을 싹이 나오는 것 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시간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춰줬을 적에는 착각을 하죠. 그 착각한 꽃들이 피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아마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개나리 핀 걸 보셨을 수도 있어요. 철쭉 핀 것도 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얘네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한 달 전쯤에 가을치고는 매우 추운 날이 한 일주일 정도 계속됐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겨울이 이렇게 벌써 오나 할 정도로 그 추웠을 적이 있는데, 그때 추웠다가 다시 제대로 된 가을이 오니까 얘는 겨울이 됐다가 봄이 찾아왔는 줄 알고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들과의 그 관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 집에 TV를 두고 있질 않아요. 집에 TV가 없는데, 한 번은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을 날라주는 아저씨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고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가봤더니 TV를 꺼내놓고 두고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이제 그렇게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TV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좀 안심하는 그런 표정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TV를 집에다 두지를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첫째가 제가 그 미술 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여행을 가도 여행이 쉼이 아니고, 쉬는 여행이 아니고 보는 여행을 주로 다녀요. 그러니까 그 여행이 쉼이 아니고 비주얼이란 얘기예요. 자꾸 봐야지 돼요. 그럼 친구들하고 갔을 때도 친구들은 한쪽에서 쉬고 있어도 저는 그 근처를 골목골목을 전부 이렇게 뒤져야지 이게 속이 시원한, 자꾸 눈으로 봐야지 되는 걸 좋아하죠. 참고로 제가 타고 있는 차가 6년 1개월 됐어요. 근데 정말 많이 탔습니다. 53만 지금 한 4,000km 정도 탔어요.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먼저 폐차시킨 게 있는데 13년 타고 97만 km 탔습니다. 근데 차를 사면은 끝까지 타는 편이죠. 지금 옆에 타신 분들이 새 차인 줄 알아요. 아주 뭐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도.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이미 폐차 몇 번씩
있을 정도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관찰해야지 되는 것,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TV가 옆에 있으면은 그거를 하나를 안 봐요. 채널을 계속 돌리면서 뭘 봐야지 되는지를 모르니까. 뭘 봐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그 채널을 돌리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다른 걸,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게 낫다 싶어서 그냥 아예 애지당초에 집에 TV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관찰하는 것, 그리고 감동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어디에서 TV를 한번 봤는데 울었어요. 작은 건데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요. 그걸 만드는 PD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그만 아기들이 심부름 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조그만 아기들이 심부름을 가는 건데, 그 아이가 심부름을 가서 대견하게 해내는 걸 보고 눈물이 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것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정말 다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미리 못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는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린다는 거죠.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안 주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기가 그 육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식물한테든 어린아이한테든 언제든지 그 기회를 줘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쳤을 적에도 의사만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스스로 그것이 고쳐질 수 있다는 생각을 못 갖게 하고, 그 교육에서도 선생님이 가르쳐 줘야지 아이가 스스로 깨우친다고 하는 것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아이가 심부름을 가서 그 동생하고 다투는데 그 다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고 엄마가 과감하게 동생을 딸려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 다투던 아이가 동생 손 잡고 그냥 걔를 챙기면서 끝까지 챙기면서 가는 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엄마도 울긴 우는데 나보다도 덜 우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정말 감격스러워서 많이 울었는데, 그 아이들이 해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식물과 연관지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죠. 우리는 그 사과를 쪼개서 그 속에 씨앗이 6개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 아니면 또 뭐 더 많거나 적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셀 수 있어도 사과 씨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질 그 수많은 사과의 개수는 우리가 셀 수 없는 것이라. 근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 교육에 대한 것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한하고 테두리가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인데, 대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몇 개밖에는 열 수 없는 자기들이 결정해 놓은 그 사과만큼만 열게끔 만들려는 그런 그 어른들의 생각이 많이 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갖죠. 같이 연결시키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가정주부들이 보면은 집에서 살림살이를 하시잖아요. 근데, 식물을 키우는 제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죽임살이를 하는 가정주부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림살이의 반대말이죠. 살림을 하는 게 아니라 죽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먹이려고, 식구들 잘 먹이려고 불량식품 냉장고에다 잔뜩 싸놓고 그걸 꺼집어내서 주고 하는 문제들은 자기는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살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부분이 죽임살이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죠. 아이들에 대한 것이든가 식물과의 관계라든가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살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원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전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전원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전원한테 물어보자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대답하는 것보다는 전원이 그런 문제를 대답해 주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원에 가서 빈 집을 빌려서 살든 좀 살아보고 내가 전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꼭 가지고 싶은 정원,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정원, 그리고 정말 내 마음에 들고 볼수록 그 집안에 거실에 있기보다는 마당에 나와 있고 싶은 그런 정원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이해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같이 보시면서 하겠습니다.